안녕하세요. 엑스챔스 테니스 마스터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이제 다가오는 10월 연휴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늦었지만 이벤트 발표도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하는 직장인이다 보니 이거 녹화하고 편집해서 올리는 게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렇듯 연휴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지 다 계획했지만 항상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간 못했던 얘기 조금 해보자면요. 네, US 오픈 결국 시너가 우승했죠. 2024년에는 완벽한 세대 교체가 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시너와 알카라즈가 메이저 대회를 2개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벤트에서 조코비치를 예상해주신 분들이 많았지만 올해 조코비치는 한 개의 타이틀, 인생의 숙제라고 생각했던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고요. 마지막 불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코비치의 1위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연초부터 조코비치는 제대로 된 점수를 지금 획득하지 못하면서 점점 순위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으로서는 ATP 파이널에 진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조코비치는 이제 다시 포인트를 획득하려고 하고 있죠. 이제 남은 건 중국 상해 오픈과 파리 마스터즈 정도가 1000 시리즈로 남은 것 같은데요. 파리 마스터즈는 작년에 조코비치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또 우승을 해야 지킬 수 있는 점수가 되고요. 다만 상하이 마스터즈의 경우 조코비치가 작년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충전을 하고 출전을 한다고 밝힌 이상 파리 오픈 우승과 그 다음에 상해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둔다면 충분히 ATP 파이널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준 라이브 스코어로 약 5등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파리 마스터즈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로 진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여하튼 ATP 파이널에서는 야닉 시너와 알카라즈, 스베레프, 메드베데프가 안정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상황으로 간다면 감히 예상하건대 조코비치의 마지막 ATP 파이널 진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완벽한 세대 교체를 했다고 본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의 눈은 점점 내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카라즈와 시너가 보여줄 내년 테니스판은 어떻게 돌아갈지 이제는 이 둘을 이기기 위해 거센 도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둘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술, 전략,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프리츠와의 경기도 보셨겠지만 제가 보았던 느낌은 이 알카라즈와 시너의 공통적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수비도 공격처럼 하는 빠른 풋워크와 그리고 경기 내내 기복이 많지 않은 그런 정신적인 부분, 강력한 서브와 포핸드, 백핸드는 일단 디폴트 값이고요. 다양한 전술을 펼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단 한 개도 갖기가 어렵습니다. 강력한 서브, 포핸드, 백핸드를 갖고 있어도 다양한 전술을 펼칠 수 있는 체력적 능력이라든지 정신적 부분, 풋워크는 또 다른 문제라서 말이죠. 그렇다 보니 참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내년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이번 ATP 남은 경기에서 둘이 맞붙는 경기가 나온다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얼마 안 남았습니다. ATP 500인 그 베이징 결승에서 아마 둘이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붙게 된다면 제가 게시판에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테니스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간이기도 했던 코리아 오픈이 있었죠. 정말 말이 많았는데요. 작년 우승자였던 페굴라는 US 오픈에서 시간을 다 보냈다 보니 오지 못했고요. 포스터에 나온 4명 중 3명이 안 온 정말 안타까운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표가 있어서 수요일날 다녀왔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이 포스터에 나온 사람들을 본다고 굉장히 좋아하고 자랑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다 안 올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수요일은 라두카누 경기도 없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US 오픈과 일정 소화 부분도 있었겠지만요. 그래도 WTA 500으로 넘어간 만큼 확실히 더 좋아져서 랭킹이 높은 선수들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확실히 회복 시간이 필요한 선수들에게 이 물리적 거리와 시차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좋은 선수들이 못 온 것도 못 온 거지만요. 사실 한국 선수들이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코리아 오픈에서 예선부터 한국 선수들이 많이 출전했고요. 1라운드에서 백다연, 장수연 선수가 출전했지만 다 탈락해서 뭔가 좀 자국에서 열리는 것이었는데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원래 테니스에서 동양인이 약한 거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게 옆 나라만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게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바로 썸네일 내용입니다. 네, 저희에 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라쿠텐 오픈도 그렇고요, 베이징 오픈, 그리고 나아가 상해 오픈까지 더더욱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에서 아시아 투어가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베이징 오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너와 알카라즈의 경기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도 되는데 말이죠. 하게 된다면 수요일날 결승에서 만날 겁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화요일날 메드베데프와의 대결, 그리고 수요일날 시너와의 대결, 이렇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열린 경기 ATP 250인 항저우와 청두 오픈이 있었는데요, 둘 다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항저우 오픈, 청두 오픈 결승 모두 중국 선수가 진출을 했고요. 청두 오픈에서는 쌍쥔청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 선수 19살 05년생입니다. 심지어 05년 이후 출생한 선수 중 ATP 타이틀을 획득한 전 세계 최초의 선수입니다. 랭킹도 50위권대가 되었는데요, 19살인데 벌써 이 정도의 모습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청두 오픈 결승은 무세티와 했는데 2대0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항저우 오픈에서는 장지첸 선수가 결승까지 가서 마린 칠리치와 우승컵 대결을 했는데요, 아마도 중국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볼거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선수도 마린 칠리치와 둘 다 타이브레이크까지 가서 2대0으로 졌거든요. 지금 베이징 오픈 ATP 500 시리즈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선수가 아닌 부윤차오 케테라는 100위 안에 드는 선수가 지금 16강에 올라가 있습니다. 무세티까지 잡고 올라온 만큼 정말 한 번쯤 비벼볼만 하다는 생각입니다. 우이빙이 이스너를 꺾고 2023년 중국 선수 최초로 ATP 남자 단식 우승을 했는데 말이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상쥔청 선수가 2024년 우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19세라는 엄청 어린 나이로 말이죠. 05년 이후 출생한 선수 중 다시 말씀드리지만 ATP 타이틀을 획득한 최초의 선수입니다. 여자에서는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남자까지도 이제는 세계적으로 랭킹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100위 안에 중국 선수들만 남자로 3명이 포진하고 있을 정도로 되어 있고요. 여자 테니스계에서는 중국이 이제는 명함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만큼 중국 테니스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중국 테니스는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시작으로 이후 2011년 리나 선수가 롤랑가로스를 우승하고 계속된 경제 성장과 함께 정부의 투자가 뒷받침되면서 많은 부분 성장했습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 단식 금메달로 중국의 정친원 선수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올림픽 테니스 단식 금메달을 가져갔죠. 뿐만 아닙니다. 왕신유, 장지첸 선수가 혼합복식 은메달도 가져갔습니다. 중국의 테니스가 이만큼 발전되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요,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만큼 부럽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외국에서도 전문가들이 언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고, 정부의 투자도 전폭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요, 이게 시너지를 일으켰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수들 실력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테니스 환경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상해 오픈 가보셨을까요? 안 가보신 분이라면 꼭 가보셨으면 합니다. 중국이 얼마나 테니스에 진심인지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베이징 오픈, 일명 차이나 오픈을 하는 데에도 WTA 여기는 1000으로 격상이 되었거든요. 베이징 국제 테니스 센터를 더 크게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34개의 코트에 4개의 인도어 코트와 그리고 3개의 클레이 코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체육관과 쉬는 공간도 모두 새롭게 리뉴얼을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올림픽 체육관 제대로 된 보수가 안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WTA 500 경기를 한다는 것도 사실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는 스페인과 상해 그리고 한국 이렇게 가봤는데요, 진짜 놀랍게도 한국처럼 초라한 코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테니스 인구는 늘어났는데 시설이나 환경이 아직도 너무 열악합니다. 여러 공간과 예산의 제약이 있겠지만요, 테니스도 국제적인 스포츠이니만큼 한국에서도 더 멋진 선수들이 나오는 걸 기대하고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언제쯤 한국에서도 100위 안에 다시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테니스 붐이 지속된다면 10년 뒤에는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저희 대회 코트장도 좀 정비를 하고요, 좀 더 나아진 모습의 대회를 만들어내서 하나하나
차근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중국 테니스 성장이 부럽습니다. 볼만나고 응원할만 나겠는데요. 그리고 이벤트 당첨자 발표 드릴게요. 우승자 맞히기에서는 김재영님, 박도현님, 그리고 덩천사 제이님, 그리고 스코어 맞히기에는 1샤넬 해체쇼님과 강실버 버드님, 그리고 드리미님이 되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메일 보내주세요.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다들 즐겁게 테니스 치시고요. 테니스 보시면서 하루하루 건강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새로운 소식 있을 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테니스는 역시 엑스챔스 테니스 마스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컴온!